네. 저는 김병호의 척추 라이브에서 척추 관련된 유익한 방송을 하고자 하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병호 원장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한번 볼게요. 자, 주제는 허리에 낭종, 물혹이 생기면 어떻게 치료할까요? 라는 주제예요. 네. 종종 이제 허리 MRI 검사를 한다든지 이러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듣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좀 걱정도 많이 되시고,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또 환자 입장에서 사실 이게 구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조금 환자분들의 관점에서, 또 환자를 두고 계신 보호자분들의 관점에서, 가족의 관점에서 이 허리의 낭종 물혹을 한번 간단하게 다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제가 슬라이드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현미경 슬라이드죠. 자,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낭종이겠죠. 오늘 주제가 낭종이니까, 자, 여기 이제 현미경 사진인데, 이거 낭종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시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낭종이라고 표현하고 시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환자들의 허리에서 채취한 것은 아니고요. 이건 이제 브론코제닉 시스트, 기관지에 생긴 낭종을 H 염색을 해서 조직학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염색 처치를 해서 조직학적으로 현미경으로 본 건데, 이 낭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있어요. 어떠한 것이 있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낭종 시스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물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낭종이 체내에 주변 조직에 생길 수 있는 주머니 모양의 구조물을 모두 말씀드려요. 예. 체내에 생길 수 있는 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인터넷 위키피디아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 그거는 기관지에 생겼던 낭종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모든 곳에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에도 생길 수 있고, 피부에도 생길 수 있고, 머리 안에도 생길 수 있고, 눈 안에도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인체에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주머니 모양의 구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다? 다른 체내 주변 조직과 분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이건 생기는 위치도 다양하고 몸에 미치는 영향도 다양해서, 아주 경미하거나 무증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것까지 다양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강의로 들어볼게요. 허리에 생기는 낭종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안심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 대부분은 양성병변이에요. 그러니까 낭종이라고 하고 덩어리가 생겼다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혹시 뭐 암인가? 나쁜 병인가?' 이걸 제일 먼저 생기게 되거든요. 우리가 뭐 유방 검사를 한다든지 갑상선 검사를 한다든지 종합 건강검진 진단 같은 걸 해 보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뭐가 혹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좋지 못한 소식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의사지만 초음파 검사 같은 거 하다가 뭐 동그란 게 보이면은 다 걱정이 돼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허리에 생기는 낭종은 대부분이 다 양성병변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온몸의 낭종으로 다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허리의 낭종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계셔야지 강의의 주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허리에 생기는 낭종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슬라이드에 적어 놓은 것처럼 크게 네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선천성. 선천성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예요. 네. 우리 애기들 태어나면 점 같은 게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죠? 예. 보잖아요. 예.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뭐 태어났을 때부터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어렸을 때부터 생겼던 피부에 점 같은 거 있잖아요. 발바닥에 점이 있든지 엉덩이에 점이 있든지. 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허리에도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점같이. 그런 게 이제 선천적인 낭종이라고 할 수 있고, 종양성. 종양성이라는 거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신생물 무언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몸에서 조직이 만들어진 거죠. 그거는 이제 나쁜 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양성인 경우에는 특별한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냥 이때는 혹인 거니까 특별히 암이나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냥 경과를 지켜보거나 관찰할 수도 있겠죠. 이런 종양성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감염성이 있어요. 감염성은 이제 뭔가 염증이 발생해서 그 안에 고름이 차는 거죠. 이럴 때는 낭종이라는 표현보다는 농양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겠죠. 하지만 초기 단계의 감염 질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감염성이 있을 거예요. 스스로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의학적인 치료를 받았을 때 수술이나 시술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몸의 어딘가에 염증이 생겨서 이 염증이 이쪽으로 옮겨온 걸 수도 있고 아무튼 2차적으로 생기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다음은 퇴행성이에요. 퇴행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협착증 디스크처럼 이게 이제 점점 진행을 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오래 쓰다가 보니까 굳은 살이 생기는데 이 굳은 살이 낭종의 형태로 생긴 거죠.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게 되는 거죠.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매우 많겠죠. 요렇게 크게 4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에 낭종이라는 거는 요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질문을 주신 분들과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 요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면 좋을 거고 대부분은 양성병변이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그러면 허리에 생기는 낭종은 이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척추낭종이에요. 척추낭종? 그 허리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라고 하겠는데 우리가 척추라고 하면 뼈, 인대, 디스크를 의미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척추낭종이라고 하면은 뼈나 디스크나 인대에 발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은 척수낭종이에요. 이거는 이제 신경이 생긴 거예요. 이제 척추라고 하는 구조가 척추뼈라는 뼈가 있고 그 안에 신경 조직이 지나가잖아요. 이 신경 조직은 우리가 척수라고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낭종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데 척추뼈나 인대, 디스크에 생기는 게 있고 신경 자체에 발생을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 발생 위치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척추낭종 인대라든지 뼈 이런 데 생기는 거잖아요, 디스크. 자 어디에 생기느냐? 후관절 바로 이제 파셋 조인트라고 하는데 척추에 위치한 마디마디의 관절이죠. 여기 생기면 후관절 낭종이라고 해요. 그다음 황색인대 낭종. 황색인대 낭종이라는 거는 황색인대 안에 발생하는 낭종이에요. 그죠? 그다음은 추간판 낭종. 추간판 낭종도 디스크에도 생길 수 있어요. 디스컬 시스트라고 하죠. 그다음 골낭종 이렇게까지 있을 수 있어요. 앞에 위치한 후관절 낭종, 황색인대 낭종, 추간판 낭종까지는 퇴행성 낭종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골낭종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일 수도 있지만 종양성일 수도 있고 선천적일 수도 있어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척추의 구조를 보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뒤에 위치한 요 부분이 후관절이에요. 여기에 발생을 하는 거고 황색인대는 신경이 지나가는 이 위치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추간판은 디스크니까 이렇게 세 가지는 퇴행성 낭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은 척수낭종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척수낭종은 척수라고 하는 신경에 생기는 낭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쪼끔 위치에 따라 아까 말한 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을 경막이라고 하는데
그 경막의 바깥쪽에 위치한 낭종이에요. 이제 경막의 낭종이 되겠죠. 요것도 위치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그다음 신경 주위에 신경의 안쪽에 발생을 한 거죠. 척수막의 안쪽으로. 이걸 페리뉴럴 시스트 신경 주위 낭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스페셜하게 그 척수막 자체에 지주막, 거미막이라고 하는 잠자리 날개보다도 얇은 막이 있어요. 이 막을 우리가 아라크노이드라고 하는데 여기에 발생하는 것을 지주막하 낭종이라고 해요. 선천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 말종이라고 그래서 척수가 끝나는 신경 뿌리 부위에 발생하는 거죠. 요런 데 발생하는 낭종은 종양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이런 말종 부위에 생기는 낭종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허리에는 어차피 척수 신경 자체가 없고 말종으로 시작돼서 신경 뿌리로 끝나니까 말종까지가 척수의 가장 중요 부위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보면은 가장 바깥쪽 신경에 신경을 싸고 있는 척수막의 가장 바깥쪽 막, 이게 경막이고 이 경막의 바깥쪽이 경막의 낭종. 그다음 이게 척수막에 생기는 거고 이 아라크노이드 매터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거미막 아주 얇은 막이죠. 여기에 생기는 척수막 낭종들. 그다음 요걸 통틀어서 신경 주위에 발생하는 낭종들. 이렇게 척수의 구조에 따라서도 요렇게 낭종의 위치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요인도 다양하고 위치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같은 허리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위치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고 원인과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낭종 이야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어 종류별로 막 얘기하면 오늘 끝이 안 납니다. 허리 낭종도 마찬가지고 거의 뭐 의과대학 학생들 강의를 몇 학기짜리 강의를 다 해야 되는 수준이 돼 버리기 때문에 환자 사례를 보면서 허리에 생기는 낭종들이 어떠한 임상 증상을 일으키고 또 각각은 어떻는지 한번 저희가 같이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실제 환자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물을 좀 마실게요. 자, 77세 여자 환자분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앞에 우리 맨 처음에 질문했던 분이 그냥 제 생각에는 요런 사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분이 오신 거는 오른쪽 엉치 엉덩이 통증과 다리의 저림 증상으로 나타났어요. 1 년이 넘었고 주사 치료를 했는데 "효과는 크지 않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타 병원에서도 MRI 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었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심하고 움직이면 나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분은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스크가 그리 심하지 않고 협착증도 별로 없대요. 근데 본인은 계속 엉치 통증과 다리 저림이 있기 때문에 어 그 선생님께서 안에 혹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이 아닐까요?" 뭐 여쭤봤더니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어디 있는 혹이냐면은 지금 MRI 사진을 보시면 여기 동그랗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요게 바로 낭종이에요. 이거를 옆에서 본 사진이고 요 네모난 뼈 제가 화살 표시로 보이는 데가 5번 뼈이기 때문에 천추 1번 뼈 뒤쪽에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보면 요 동그란 거. 예. 요게 낭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RI 사진을 딱 이거 두 개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T2 MRI인데 여러 가지 사진을 좀 더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할 때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어요. MRI가 한 장만 찍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많은 양의 사진을 다양하게 찍기 때문에 이 정밀하게 찍어서 이 낭종이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탈로브 낭종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게 없는 증상하고는 무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낭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경과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하고 통증은 낭종 때문만은 아니고 그냥 좌골신경통인 거예요. 디스크와 협착증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좌골신경통이었기 때문에 좌골신경통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를 하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많이 개선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탈로브 낭종이라는 거는 도대체 뭐냐? 도대체 무엇이냐? 신경 주위 낭종이에요. 아까 제가 위치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경 주위 낭종이고 뼈에 생기는 건가요? 아니죠. 인대에 생기는 건가요? 아니죠. 신경 주위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척수낭종인 거예요. 척추의 뼈나 인대, 디스크에 생기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퇴행성이라기보다는 약간 선천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없다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1938년에 탈로브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수막낭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특징은 뇌척수액으로 채워진 주머니예요. 뇌척수액으로 채워진 주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전혀 증상을 일으키지 않느냐? 전혀 증상을 일으키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주 드물게 증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위치는 천골에서 가장 많이 생기고요. 천골 이외에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은 거는 천골, 엉치뼈에 속하는 척추뼈와 그다음 꼬리뼈 이런 데로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다른 부위에도 드물게 발생은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증상이 없고 드물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 주기도 해요. 근데 이 드물게가 어느 정도냐? 거의 잘 안 합니다. 예. 정말 손에 꼽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척추 의사를 하면서 수술해 본 경험이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흔하게 수술을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의사들이 신경근 압박 증상을 일으키는 탈로브 낭종을 증례로 발표를 하기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케이스 리포트를 하는 거죠. 내가 탈로브 낭종이어서 계속 관찰을 해 봤더니 이게 맞더라, 증상을 일으키는 게. 그래서 수술도 제거를 해 줬더니 좋아졌더라라고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경미한 디스크나 척추 바깥에서 발생하는 자골신경통의 가능성이 더 높고요. 아니면은 이것까지 통틀어서 발생하는 척추 자체의 종합적인 신경근 자극 증상으로 생기는 통증의 경우가 많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얘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다. 여러 가지가 함께 모여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 사례에서는 우리가 선생님들이 무록이라고 설명을 하면은 이 탈로브 낭종인 경우가 많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탈로브 낭종은 수술적 치료를 하면 어떻게 하게 되느냐? 뭐 내시경으로 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척수액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개방형 수술을 하는 경우가 가장 스탠다드예요. 왜냐하면은 물이 셀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낭종 자체에만 물이 차 있고 그냥 연결고리가 없으면 제거하거나 터뜨려 주는 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에 척수 공간과 연결이 돼서 척수액이 새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부위를 척수액이 새지 않도록 그 부분을 다시 좀 막아 주거나 재건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개방형 현미경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탈로브 낭종은 이런 거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시면 제가 77세 환자분 사례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요때도 요렇게 동그란 거 보였죠? 그죠? 예. 요거하고 제가 다시 슬라이드를 옮겨와서 71세 환자 걸로 넘어왔는데 보시면 비슷하죠? 모양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MR만 딱 봤을 때는 구별이 좀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러면 무슨 시스트인가? 무슨 낭종인가?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엉치 통증과 다리 통증, 77세 여자 환자분하고 같죠. 같은 거고 3 개월 정도 됐고 신경 치료는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증상에선 차이가 있어요. 앞에 분은 좀 오전엔 불편했다가 걷거나 움직이고 나면 좀 편해진다고 그랬고요. 이분은 보행 자체가 힘들어요. 예. 앉거나 누워도 통증이 너무 심한 거죠. MRI를 그래서 다각도로 얇게 쪼끔 더 잘 찍어 봤어요. 그랬더니 요 안에 동그란 게 확실히 덩어리가 져 보이고 색깔의 강도가 척수의 강도는 아니에요. 무언가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영제를 써서 찍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탈로브 낭종 같은 경우에는 척수액이 차져 있는 신경 주위 낭종이기 때문에 조영 증강이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MRI를 봤을 때 미세하게 신호 강도가 척수액 강도가 아닌 것 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조영제를 넣어서 찍어 보면은 감별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떠한 병변인지 좀 알 수가 있겠죠. 이분은 신경 초종, 종양이에요. 낭종성 종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MRI를 조영제를 넣어서 찍었을 때도 저 부위만 아주 하얗게 밝게 빛이 났어요. MRI는 일반적으로는 조영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 조영제 없이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뭔가 조영제를 넣어서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MR 조영 검사를 통해서 조영 증강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조영 증강을 시킬 때에도 여러 가지 기법으로 같은 부분을 다양하게 찍어서 감별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척수 낭종이고 종양성 병변이고 보행이 힘들고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적 제거를 해 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낭종성 종양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열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척수나 신경 뿌리에 발생하는 그런 동그란 모양의 주머니 모양의 주위와 분리된 종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뇌척수액이 아니라 안에 단단한 물질이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고형의 조직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거해서 만져보면 딱딱합니다. 딱딱하니까 아파요. 생각을 해 보세요. 물로 되어져 있는 물혹은 압력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풍선을 고무 풍선을 불어서 그걸로 머리를 이렇게 통통통 쳐도 아프지 않잖아요. 하지만 풍선 안에다가 모래를 넣어서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우, 큰일 나겠죠. 아프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낭종은 그런 풍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안에 어떤 것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딱딱한 게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통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신생물, 새로 생긴 조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종양 여부를 확인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근데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 검사가 수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갑상선이나 유방이나 간에 혹이 있어요. 그거는 바늘을 통해서 생검을 해볼 수 있어요, 조직 검사를. 물론 이제 꽝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피부 경피적으로 바늘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어떤 건지 한 번쯤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척수는 그게 불가능해요, 허리는요. 허리는 조직 검사를 그렇게 바늘로 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고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계성이냐 악성이냐 이 조직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한번 질문이 아니죠. 다음 사례를 빠르게 보면서 자,
또 어떠한 낭종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두 사례는 70대 분들이었는데 70대 분들 두 분이 어땠죠? 지금 사례가 좀 봤을 때 비슷한 모양을 좀 하고 있었는데 한 분은 척수에 들어있는 탈러브 낭종이었고 한 분은 종양 조직이 들어가 있는 낭종성 종양이었어요. 이렇게 모양이 비슷한데도 달랐고 그래서 간별 진단을 하기 위해서 MRI를 굉장히 정밀하게 조금 더 촬영을 해서 확인을 해서 알게 된 사례였죠. 이번 사례는 딱 봤을 때도 모양이 조금 다르고 위치가 약간 달라요. 자, 요번 사례는 어떤 건지 제가 증상과 사례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이분은 왼쪽 다리 통증과 저림이에요. 하병원에서는 시술과 주사 치료를 해본 적이 있는데 시술 후에도 좋아진 것이 거의 없대요. 그냥 통증이 그대로인 거예요. 1 년을 주사만 계속 맞아 오면서 지내왔는데 그 선생님께서 "안에 이제 혹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아플 가능성은 50% 정도 된다. 근데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봐서는 이게 맞을 것 같다. 수술적 제거를 1년 정도 보존적인 걸 해 봤는데 안 됐으니 제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듣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혹이라고 하니까 어 내가 한번 좀 인터넷 검색해 봤던데 탈로브 낭종 이런 거는 아무런 증상을 일으키는 거 아니라고 하던데 또 환자분들이 이제 진단에 대한 의심이 다시 되셨어요. '아 이게 진짜 그 선생님 맞는 말 맞아? 내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긴 건 아니던데.' 근데 여러분 요 낭종은 탈로브 낭종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탈로브 낭종하고 좀 다르게 이 낭종의 테두리가 굉장히 짙고 쪼끔 또렷하죠. 아까 보면 척수낭종이나 신경주의 낭종에 속했던 탈로브 낭종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그 낭종의 선이 굉장히 얇잖아요. 왜냐하면 척수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척수막이기 때문에 이 경계가 있지만 그 막 자체가 얇아서 MRI 상에서도 굉장히 얇고 척수액이 차 있기 때문에 압력이 높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는 낭종은 주위가 또렷하죠. 그러니까 원의 테두리가 까맣고 분명하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탈러브 낭종이 아니죠. 그리고 위치도 아니에요. 탈러브 낭종은 경막이라고 하는 막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어디라고 했죠? 천추주의잖아요. 이거는 요추 3 번과 4번 사이에 이 후관절에 붙어서 발생을 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후관절 낭종에 속합니다. 이 후관절 낭종은 퇴행성 낭종이에요. 이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이 통증이 굉장히 아주 분명해요. 예전에도 제가 이 후관절 낭종에 대해서는 강의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본 적이 있는데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주사나 시술 등으로 나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낭종 자체가 딱딱하고 날카로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직접적으로 건드리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징적인 증상은 어떻냐면 어떤 자세를 취하면 잘 안 아파요. 어떤 자세를 취하면. 그래서 내 포지션에 대해서 자세에 따라서 좀 통증이 달라요. 거짓말같이 안 아프다가 어느 순간 칵 날카롭게 통증이 오면 못 견디겠어요. 이게 이제 이런 후관절 낭종의 특징인데 요 후관절 낭종이라는 거는 그래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수술을 해 갖고 이렇게 예쁘게 분리가 되면 여기 보시면 이게 황색 인대고요. 그다음에 요게 낭종의 가운데 부분 혈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바깥쪽 낭종 껍데기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완전히 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적으로 최근에는 수술 기법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현미경 하에서는 그냥 후루룩 후루룩 제거하다 보면 없어져 버리는 조직이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직접 보면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내시경적 치료를 많이 한다. 우리가 조직학적으로는 활액막종, 결절종이라고 불러요. 시노비얼 시스트가 활액막종이고 갱글리온 시스트는 결절종인데 조직학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예후가 같아서 허리에서는 척추에서는 따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발생률은 6.5% 정도로 이야기하고 이 발생한 환자들의 한 50%는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증상이 통증이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아픈 경우가 많아서 수술적 제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시스트로 나오든 어떤 낭종으로 나오든 활粘막이 나왔든 결정종이 나왔든 예후나 발병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 최근에는 내시경적 수술로 제거하는 경우가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 같은 경우에는 82세 남자 환자분이고 허리 통증과 왼쪽 다리 통증으로 오셨어요. 아까 그분하고 모양이 좀 비슷하죠. 그쵸? 예. 모양이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협착증처럼 동그랗게 띄어져 있죠. 낭종치곤 좀 큰데 약간 모양이 얘는 좀 다르기는 해요, 생긴 게. 그래서 위치나 MRI 판독상에서는 이것도 똑같이 후관절 낭종으로 분류를 했어요. 활액막 낭종인 것 같다. 그래서 통증이 심해요. 원래 왼쪽 다리가 소아마비로 불편하신 분이기는 했는데 그 불편한 다리가 계속 땡기고 저리는 거예요. 통증이 생겨서 1년 가까이. 그러면 요거는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시경하 제거술을 들어갔는데 이분이 어 그런 낭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았더니 에피두랄 시스트, 경막과 연결되어져 있는 낭종이었고 안에 감염성 물질이 포함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제거를 한 다음에 씻어내지게 된 거죠. 수술 후에 진단이 된 거예요. 수술 전에는 퇴행성 난종이었는지 알았는데 이건 2차성 난종이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오랜 기간 허리 통증이랑 이런 거 치료하시는 과정 중에 그 안에 뭔가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급성 감염성 병변은 아닌데 흔적이 남겨져 있던 그런 낭종성 병변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MRI 상에서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고요. 그죠? 환자분들도 다 비슷비슷한 증상으로 오시게 돼요. 그래서 이 낭종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질환에 대한 감별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변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도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낭종에 대해서는 환자분들한테 외래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이건 좀 경험이 많아야 돼요, 의사가. 이 조그만하다고 그래서 그냥 두고 보거나 하다 보면 이 환자분이 아파서 또 다른 병원 가 버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이걸 한 번도 제거하거나 한 번도 치료를 해본 적이 없으면 이게 원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해 봤는데 특별하게 환자한테 통증의 원인이 아닌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경험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낭종과 관련된 치료를 할 때는 선생님들의 경험이 좀 필요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갖고 환자에 대한 임상 경험과 데이터가 좀 쌓여 있는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환에 대한 감별 진단이 중요하고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는 달라질 수 있다. 그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맺은 말을 해 보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에 생기는 낭종성 병변은 대부분 양성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생기는 거는 대부분 양성이고 암이나 악성은 비교적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항상 염두에 두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감별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아닌 줄 알았는데 많이 큰 병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검사할 때 제대로 잘 검사하는 게 좋고요. MRI 기법을 충분히 이용해서 치료 전에 많은 감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MRI가 사진 수가 다른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일반 퇴행성 질환만 찍을 때는 시간도 비용도 줄여서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찍어 볼 수 있는데 감별이 잘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요런 걸 감별할 때에는 조금 더 추가 촬영도 하고 조금 더 필요한 기법을 추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감별 진단을 통해서 증상과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진다면
수술적 치료 혹은 시술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치료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낭종성 병변이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